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제 60강 정근대사 마지막 강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근현대사는 칠판 중심의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연표를 강조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와, 지금까지 59강 정근대사 강의 들어오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아껴드린과 동시에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심화 70점, 80점을 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분명히 더 강조해 왔고, 그런데 막상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보다 보면 황연필 선생님이 대충 짧게 훑고 지나갔던 것이 선택지로는 출제가 되는구나.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문제 만나고 한 문제당 선지가 5개 나오면 250개의 선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진짜 선지 내용 중에 한 180개에서 200개가 무슨 선지인지 알아먹으면 80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250개 선지를 다 잡고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조교 선생님들 한능검 시험 보시면 92점에서 96점 정도는 바로 맞는데, 솔직히 한국사 공부 오래 하고 저와 함께 조교 활동 열심히 했지만 정말 이상한 선지들 한 번씩 나오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 한국사 내용도 뛰어넘는 이상한 선지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왔고 오늘 이 60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고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한 20분은 무조건 넘어가지 않을까? 책 중심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조선 정기 민족문화의 발달, 그러니까 조선 문화사 자질구레한 게 이번에 60강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5세기에 세종업적으로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들 공부했습니다. 천문관치 가는데 혼이 간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실학자 공부할 때 홍대용은 혼천이고 세종은 혼이다 하고 다시 한번 복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사를 제대로 잘 해놓으면 경제사회 문화사가 쉬워진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혼이 간이대 다 세종이죠. 세종의 업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정치사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차라리 태종과 세조와 성종을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 측량기구 자경루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물시계입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추국이 다 알고 계시죠? 강우량 측정 역시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추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혼이, 간이, 간이대까지 다 세종대왕이구나. 대신 토지 측량기구 인지와 규형은 세조다.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인지 규형이 더 중요하겠네. 나머지는 다 세종이니까. 아니, 추구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세종대왕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세종대왕권 다 노란색 밑줄 긋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지 규형을 더 잡아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기출이 됩니다. 세조업적으로. 그 다음 여러분, 고구려 천문도를 돌의 색에서 그려 넣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지금 오늘 언급하면 3번째 언급합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이방원 때고, 고구려 천문도가 돌에 새겨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어느 왕 때다? 태조 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칠정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입니다.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죠. 원의 수시력 플러스 아라비아 회력 이런 거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건 수험 한국사고, 칠정산은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이고 세종대왕 때다. 자주적인 역법서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활자 가겠습니다. 역시 다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원래 이 개미자와 갑인자 가지고 장난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개갑옷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했죠. 개갑.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이제는 태종이 세종 아빠라는 건 다 알 테니까.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그런데 이 개미자를 간행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은 주자서를 설치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종은 주자서에서 갑인자를 간행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나요? 태종 이방원이 주자서를 만들고 주자서에서 개미자를 간행했기 때문에 이 활자를 간행하는 주자서는 세종 때도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주자서에서 갑인자를 간행했다. 이렇게 기출되어진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종이 만드는 관청인 조지서는 세종입니다. 헷갈린다. 주자서는 태종, 조지서는 세종.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기억하시고, 원래 수험 한국사에서 진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은 금속활자를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식자판을 조립하는 수준까지 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려시대 목판인쇄봉과 금속활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에 나실까? 목판이 오히려 더 튼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책을 대량 인쇄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금속활자는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하는데 차라리 유리하다. 그런데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활자 자체를 밀랍이라는 것에 고정시켰다. 벌꿀집 같은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본드처럼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식자판 착착착착 이렇게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기출되냐면 세종 때는 금속활자를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창안해냈다. X죠. 밀랍에 고정하는 금속활자를 고정해서 이렇게 그냥 본드 같은 것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찍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건 고려시대인데 조선 세종은 식자판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개미자는 태종이고 갑인자는 세종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진자들 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221페이지 건축물 가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 건축물은 그나마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막 건국되었던 시기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면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되었으니까요. 15세기에 조선 초기잖아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있었던 시기잖아. 궁궐학교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숭례문 나오는데 숭례문이 남도문이고 창덕궁 동원화문이 창덕궁의 정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제 수험한국사에서는 이상하게 15세기 절 이름 하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이사 극락전인데 그렇다고 한능검에서 무이사 극락전이 15세기 건축물인가 알아야 돼. 아주 강조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고 이제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 나올 때 고려시대에 있는 목조 건축물하고 안 헷갈리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인사 장경 판전인데 여러분 해인사 장경 판전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죠? 팔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은 몽고 침략으로 초조 대장경이 불타니까 강화도로 천도했던 최후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에서 이 팔만 대장경을 16년에 걸쳐서 조판했는데 이 팔만 대장경을 15세기 세조 때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옮겨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고 있고 이 팔만 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인데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부터 아무래도 살림세상이죠.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살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살림세상인데 여러분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의 건의를 받고 백운동 서원,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었죠. 이게 최초의 서원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부터 조선은 서원 건축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의 옥산서원과 안동의 도산서원이 나오는데 옥산서원이 이언적을 모시는 서원이고 도산서원이 이황을 모시는 서원이죠. 그러니까 이연적의 리철학의 이황이 영향을 받았다. 서경덕의 기철학의 이가 영향을 받았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진짜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공부량을 우리 조교 선생님 공무원 한국사 공부량하고 비교하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지금 언급하는 것 같죠. 어려운 내용 3분의 1은 지금 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강의 시간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맞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공부하면 아니 3분의 1 정도 어려운 내용을 버렸으면 3분의 2 시간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보다 여러분이 더 짧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험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공무원 현장에서 그리고 옛날 수능에서 국사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기 전에 개념 강의 한 번 듣고는 소화를 못하니까 2번 이상 듣습니다. 2번 듣고 단축 강의 뭐 필기노트 강의 막 이런 거 듣고요. 기출문제 풀고요. 그 다음 막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렇게 해도 1년을 달려도 80점 맞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2년 정도를 굴러 먹으면 한 이제 90점 정도 맞고 합격하냐 못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판인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시간을 아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도 빨리 하면서 이 많은 공부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듣고 한 방에 이게 다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근데 요즘 한능검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 시간을 한 강의당 제가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1.2배속을 돌리시면 제 말이 더 빨리 들릴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약간 혀가 짧은 게 1.2배속 와 우리 조교 선생님 촬영하다가 지금까지 고개 한 번도 안 끄덕이다가 내가 혀가 짧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네.
그 1.2배속으로 돌려들으면 2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 촬영할 때니까 바로 연결시켜서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의 궁궐하고 지붕양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풀어가다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우진각 지붕, 뭐 맞배 지붕, 팔짝 지붕, 어떤 건축물이 팔짝 지붕이고 어떤 지붕이 우진각 지붕이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고려시대 건축물은 일단 맞배 지붕이다. 조선시대 건축물은 팔짝 지붕이다. 진짜로요. 그런데 고려시대 건축물 중에 이상하게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이고,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의 팔짝 지붕의 건축물 중에 2개 정도가 우진각 지붕이라고 시험에 나온다. 그게 남대문, 숭례문과 창덕궁, 도나무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험한국사에서나 공부하는 거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지붕 형태가 이런 게 맞배, 우진각, 팔짝, 아이고 나는 너무 어려워. 그냥 80점만 넘을 거야 하고 버리세요. 자기는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고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나야 합니다. 11세기 순수 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11세기경부터 순수 청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그러니까 무신직공기 이 무렵에 상감기법이 도입돼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감석기의 북방 가마기술 도입으로 자기 기술이 퇴보했습니다. 맞나요?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는 백자, 조선 후기는 청아백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조선 초기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는 백자. 여러분 분청사기는요 좀 해학적이에요. 청자의 백토에 분을 발랐습니다. 만드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죠. 근데 16세기 사림세상부터 사림들의 고상한 취향에 걸맞는 백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백자의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그려진다. 어렵지 않잖아요.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선지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2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화 나옵니다. 한능검 사진자료 많이 주니까 회화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그림, 고려시대 그림 중에 남아있는 걸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공민왕의 천산대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불화들이 많이 그려지죠. 해허의 양유가늠도라는 정말 대단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 일본에 건너가 있습니다. 해허의 양유가늠도. 그리고 이제 부석사 조사당 벽화라든지 불경, 불서 책 앞에 있는 작은 불화 사경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회화는 거의 90%가 조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15세기는 무조건 우리가 자주적이라고 공부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있었던 시기고 훈구파가 집권했던 시기고, 훈구파는 소격수에서 당군 초제를 지내기도 했고, 당군을 존중하면 그만큼 자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자주적인 농서, 농사직설 공부했죠. 자주적인 의서, 향약, 집성방 공부했죠. 자주적인 역법서 뭐 공부했습니까? 칠정상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도 자주적이에요. 근데 15세기 회화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개입니다. 암기하셔야죠. 강의안의 고사감수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림 자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하십시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림 자료 보면서 이거 안견의 몽유도원도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임진왜란 때 우리가 뺏겼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좀 독자적 화풍 그래가지고 15세기 그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15세기. 여러분 16세기 이제 사림들 세상인데 사군자가 유행합니다. 사군자, 매난국죽 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 사군자. 그리고 여러분 16세기 신사임당, 화훼, 초충도. 신사임당 그림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16세기 그림 중에 이상좌의 송화볼도, 노비 출신 화가인데 송화볼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그림들 어몽룡의 매화도, 이정의 묵죽도, 이암의 모견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포기해야지. 여러분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15세기는 강희안의 고사감수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것도 어렵잖아. 아니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예를 들어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안평대군이 누군데? 세종대왕 아들이고 수양에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보기자료에 함께 기출될 수 있습니다. 16세기, 신사임당 당연히 16세기 인물이죠. 이가 16세기 말 인물이니까, 선조 때 인물이니까 이 엄마 아닙니까? 16세기죠. 여러분 15, 16세기를 잡으셔야 돼요. 조선 전기. 15는 훈구파 집공기, 16세기 사림, 사화기,
그리고 16세기 말 전쟁 나면서 조선 후기 넘어가서 17, 18, 19세기가 조선 후기예요. 됩니까? 16세기 신사임당 그림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상좌의 송하보올도 노비추 신화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한석봉 16세기다. 이건 너무한 것 같고 저는 지금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음악가입니다. 음악, 여러분 정치사에서 왕의 업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종이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겠다고 노래 하나 만듭니다. 여, 민, 낙. 백성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겠다. 그 다음 정감보는 악보입니다. 정감보. 악보예요. 다 세종이야. 여민낙 세종. 그 다음 정감보 세종. 그 다음 세종은 박연에게 악을 정립케 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세종은 박연에게 악을 정립케 했다. 그리고 성종 때 가가지고 성현에게 악학계범을 쓰게 합니다. 역시 악을 정리한 음악서죠. 성종업적, 성종은 홍경래와 관계한 후 악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망 동동동 악학계범 성종 꼭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5세기는 궁중음악인 좀 악이 잘 나갔고 16세기는 민간음악인 소각이 잘 나갔다. 악은 송나라 대승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소각은 당나라 향악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러면 또 너무 어렵죠. 실은 고려시대는 그 악과 소각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공부하는데 문학가겠습니다. 포기하시죠. 진심 그냥 우리 조교 선생님 이거 포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문학은? 왜냐하면 수어망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문학에서 진짜 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또 국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용벼창가 그러면서도 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공 세종대왕이라는 거 다 알 거고 동문선 성종인 거 다 아시잖아요. 동동동, 동려지 승남, 동국통감, 동문선 이거 성종인 거 모르면 큰일 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글들을 다 모은 게 동문선입니다. 동문선은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 뭐 피론잡기하고 영재총화가 너무 어려우면 금오설 하나만 잡읍시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 들어가는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 신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의 혈의누입니다. 다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은 바로 이 시기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 소설은 광해군 때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 최초의 신소설은 근현대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뭐 1906년 여러분 1906년이라는 연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인직의 혈의누 되시죠? 나머지는 16세기 황진이 아이고 넘어갑시다. 15세기는 김종수나 남이 장군 같은 이렇게 남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시죠. 16세기는 허난설원이나 신사임당이나 황진이 같은 여성 시인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지금까지 이제 복습입니다. 이 7번은요. 지금까지 다 공부했던 거. 보시면 진짜로 다 공부했던 거죠. 건축, 자기, 회화, 음악, 역사서는 저 앞에서 했습니다. 특히 역사서는 동국통감 성종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윤리서 3강의 또 세종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국조오래은은 신숙주가 성종 때 완성한 겁니다. 이것도 성종인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지도 혼일강리 역득도지도 기억나시죠? 세조의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고 조선 후기 16세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지도다.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풀었고요. 지리지는 다 포기하시고 동국여지 승남만 잡으십시오. 역시 성종입니다. 성종 동동동 세 개.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223페이지도 건너갑니다. 와 공부량 보십시오. 이제는 조선 후기 문화사인데요. 여러분 조선 후기 224페이지. 이쪽 파트 공부량 많아요. 서양 문물의 수용 나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버리시되 마테오 리치 거 세 개를 좀 잡읍시다. 마테오 리치, 여러분 이수강의 지복유설이라는 백과사전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소개되는데 이게 최초로
글자로 서학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명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의 선교사로 명나라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 마테오 리치께 우리나라 건너온 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건너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광의 지목유설이 17세기 백과사전인데 여기 천주시리가 실렸고 이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서 그렸던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가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 때 이광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 그게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고려만국전도 그 다음 기하원본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한자로 풀이한 게 기하원본인데 이게 바로 마테오 리치고 아담샬은 여러분 소현세자가 이래저래서 청나라 심야에 끌려가서 벌모 생활할 때 당시 청에 들어왔던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과 소현세자가 절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샬은 소현세자의 친구인과 동시에 훗날 이 아담샬이 청나라에서 날짜 계산했던 역법 시헌역이 우리 조선 후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거 고려시대 기억나야 되는데 고려 전기는 당나라 선명력을 받아들였고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을 받아들였다. 기억나나요? 근데 조선 15세기 조선 전기에는 세종의 칠정산 자주적인 역법서 근데 조선 후기에는 청의 시연력을 가져다 썼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샬까지 마테오 리치까지 그 다음 벨테브레하고 하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벨테브레가 인조 때 들어오고 하멜이 효종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후관계 문제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벨테브레는 하여간 3명이 잡혔어요. 근데 이 3명이 나름 조선을 도와줍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화포 제작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나머지 2명의 친구는 남한 삼성에서 죽었고 혼자 벨테브레 혼자 살아남아서 조선 여인과 결혼해서 이름을 박연로 바꾸죠. 근데 하멜이 표류에 왔죠. 효종 때. 근데 하멜이 조선 옷을 입은 그것도 나라도 같아. 같은 네덜란드인. 그 박연을 만나죠. 벨테브레를. 하멜이 살려달라 도움을 청했는데 벨테브레가 쌩까버립니다. 왜냐하면 벨테브레는 지금 조선이 살기 좋아. 결혼해가지고. 아 진짜로요. 근데 하멜은 끝내 탈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벨테브레는 인조 때 들어왔고 하멜은 효종 때 들어왔다. 이 정도만. 지전설. 여러분 일단 지전설 하면 누가 생각나야죠? 홍대용이 생각나야죠. 그래서 실학자 홍대용 공부할 때 지전설을 주장했고 혼천이를 제작했다. 여러분 뭐 홍대용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생략을 한 겁니다. 혼천이, 지전설. 그런데 조선 후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홍대용은 아닙니다.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김성문이에요. 역학도의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최초의 지전설 주장했다. 여기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최한기는 한금에 많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수학 버리시고 기타 보면 자산어보 그러면 정약전 신유박해 때 정약용과 함께 유배 갔던 정약용의 형 뭐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 여러분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제가 허균의 홍길동전 미리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박시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별주부전 임경업전 많은 한글 소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춘향전 막 이렇게 사설시조, 작자 미상인 사설시조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쓰여집니다.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조선 후기에 시사가 조직된다. 이놈의 시사는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시사는 중인들이 만든 시 동아리예요. 물론 그 중인들이 주도하고 평민들도 참여하지만 시 동아리 시사 진짜 시사 조선 후기라는 거 시험에 많이 기출되니까 지금 중요한 건 조선 후기에 시사라는 시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판소리, 가면극 그냥 선지로만 나오겠죠. 회화 갑니다. 그럼 여러분 회화 15세기는 강희안의 고사감수도 안개의 몽유도원도 16세기는 사군자, 신사임당, 이상자, 송화볼도 공부했죠. 여러분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회화 가면 일반적으로 회화 윤두서의 자화상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세 개로 쪼갭시다.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그리고 민화 다 조선 후기예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보기 조선 후기 주고 선지 5개 중에 4개는 고려나 조선 전기고 나머지 하나가 조선 후기 그 진경산수화 이렇게도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진짜 경치 우리 산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그린 거죠. 상상 속으로 그린 산수화가 아니고 진경산수화 그렇다고 이거 자주적인 건 아닌데 진경산수화도 다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경산수화로 유명했던 건 정선입니다. 겸재.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거 보시고 이게 인왕제색도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밑에 지금 사진자료 있죠. 물론 금강전도도 정선이 그리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정선은 인왕제색도입니다. 이것 보고 진짜 이거 정선, 겸재정선의 그림이다. 이거 진경산수하다 18세기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풍속화하면 김홍도죠. 뭘 고민합니까? 근데 여러분 김홍도 뭐 제기차기, 서당, 장날, 무동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김홍도는 당시 최고 화가로 정조가 화성을 행차하고 돌아왔던 시흥, 환어, 행렬도까지 그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흥, 환어, 행렬도, 김홍도. 김홍도 제자가 신윤복이죠. 신윤복 그림은 너무 야해요. 추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판 포르노들. 그런데 신윤복이 분명히 궁중화가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 궁중화가로 이름을 올리려면 남성만 가능한데 그런데 신윤복이 그렸던 모든 그림에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다 이렇게 이게 여성이 아니면 그리기 힘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남장 여자이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신윤복 재밌는 추나 이야기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민화는 작자 미상입니다. 각종 동물, 새, 꽃 그림들 조선 후기 민화, 작자 미상 건강 이런 걸 기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풍속화하고 진경산수화, 민화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선지로 당시 서양화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영통골 동구도라는 영통골 입구도라고도 합니다. 밑에 사진 보면 강세황의 영통골 입구도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장수업의 군마도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면 좀 시끄러울 텐데 동골도도 수험항센 나오지만 아유 진짜로 여러분 진경산수하고 풍속화하고 민화는 조선 후기다 그렇게만 잡으시고 조선 후기에 당연히 서양화법 도입되었겠다. 그리고 여러분 글자체는요 김정희의 추사체가 이광사의 동국진체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다 조선 후기 잘 나가는 글자체입니다. 이광사의 동국진체 특히 김정희의 추사체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 여러분 이제 한능검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건축물을 최소 7개는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내가 건축물 7개 주는데 이거 얼마나 압축한 겁니까? 고려후기 13세기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 부석사 무량수정과 수덕사 대웅전 이건 고려 후기 건축물인데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 기억나십니까?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었다. 공포가 많으면 다포고 공포가 건물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고 이 주심포 양식 3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정 수덕사 대웅전 그런데 고려 후기에 성불사 응진전만 다포였다. 자 그런데 이제 15세기 건축물은 학교성과 궁궐들 무이사 극락전이라는 절도 있고 16세기부터는 이제 서원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17세기 가면 저 지방에서 지주들이 나름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돈을 절에 시주를 합니다. 큰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는 지주들이 만들어준 대형 건축물인데 이 대형 건축물들을 밖에서 보면 층이 다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한 방에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층 구조의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데 이 17세기 바로 목조 건축물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이 있습니다. 이거 3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목조 건축물인데 솔직히 목조 탑이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목탑이에요.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잡혀서 갇혔던 곳이 금산사고 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했잖아. 그리고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은 막말로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 다음으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다 라고 하죠. 실제로 화엄사에 가서 108계단 걸어 올라가다 보면 화엄사 각황전 건축물 정말 처마 막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는 분홍이나 부상들이 우리도 전래 건물 지어줄 수 있어. 가짜 양반들. 신양 기억나세요? 이들이 좀 쌍스러운 이름, 쌍스럽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름이 그래요. 하필 18세기 사원 건축물도 진짜 이름이 그래요.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장식성이 강한 사원들 18세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세기 당연히 정조 대왕이 만들었던 화성이 18세기인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 정조가 18세기 인물인데 정약용이 정조와 함께 거중기 만들었고 배달이 만들었고 다 화성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 가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러면 이쪽 파트가 다 끝납니다. 피디님 몇 분? 와, 시간 걸리죠. 자, 20분 넘어갈 거라고 했죠. 끝냈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동이라고 이제 그냥 그림 보시면 당연히 김홍도 그림인 거 알고 계시죠? 김홍도 그림의 미스테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아쟁인가 비판가 무슨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왼팔이잖아요. 왼팔인데 손이 오른손이에요. 왼팔인데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달려있어. 그래서 실제로 김홍도가 약간 손 그리는데 좀 장애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건 지금 단오풍정이라고 해서 신윤복 그림인 거 알고 계시죠? 여성 나오면 신윤복이 많습니다. 이게 신윤복 그림 중에 가장 덜 야한 그림이에요.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식인문화. 얼마나 쉬워. 그냥 이게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 골라라 하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건데 홍보가 판소리, 뭐 사설시조, 한글 소설 뭐 이런 거 나오면 산대놀이, 산대놀이가 뭐냐면 산대라는 무대에서 탈춤 추고 노는 거. 이거 다 조선 후기예요. 한글 소설 홍길동전. 그 다음 청화백자. 이건 내가 분명히 공부하라고 했죠.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민화? 조선 후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정답 보세요. 갑자기 악학개범. 성현의 악학개범. 성종이 홍경래와 관계한 후 악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악학개범. 성종이죠. 성종은 15세기 인물이죠. 이렇게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 쉽게 보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드디어 이제 정근대사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근현대사 칠판으로 가열차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